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아이들한테만 맡겨두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냥 아이들이 척척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크실 거예요. 너무 이해도 되는데, 강남에 그 되게 유명한 논술학원이 있어요. 초등학교 논술학원이고, 서울의 유명한 사립학교 학생들만 다니는 학원인데, 그 음술학원 같은 경우는 수업할 때 어머니들이 뒤에서 청강을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어머니들한테 수업을 같이 들으라고 굉장히 장려를 하는데, 그 수업을 들은 어머님들이 그 수업을 통해서 아이와 훨씬 더 많은 걸 대화할 수 있고, 아이를 이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뭘 모르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어머님들이 함께 수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아이가 소리내서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뭔지, 그리고 뭐 아이가 문장을 어떻게 왜 이해를 못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페이지 끝부터 읽어볼 테고, 그 전에 오늘도 역시 차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할게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전체 이 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이제는 선사시대라는 챕터가 뭐뭐를 다루고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인류의 탄생과 진화, 건 지난주에 했었고, 한반도의 첫 인류, 한반도의 구석기 시대 생활 모습, 신석기 시대의 시작, 한반도의 신석기 시대 생활 모습, 청동기 시대의 시작, 한반도의 청동기 시대 생활 모습. 그러니까 여기는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를 다루고, 한반도의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를 다루겠죠. 이 챕터에서는 그걸 먼저 파악을 하고 글을 읽는 게 좋아요. 그림이가 밖을 내다보고 있네요. 그림, 그림. 그랬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11페이지 지난주 읽었던 다음부터 읽을 텐데요. 인간은 날카로운 발톱이나 뿔도 없고 달리기도 빠르지 않고 힘도 세지 않습니다. 이처럼 나약하던 인간은 척박한 원시 자연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었을까요? 사자나 호랑이에 비해서 훨씬 나약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약한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고 살았다면 그 어떤 능력으로 자연을 지배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고고학자들은 그런 질문을 분명히 던지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유물을 관찰했을 텐데요. 여기에서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인간이 혼자 살지 않고 조직을 이루어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두 번째가 이제 도구를 사용했다는 건데, 읽어보면 인간은 홀로 지내지 않고 무리를 지어 생활했습니다. 인간은 가족과 사회, 국가 등 강력한 집단 생활을 통해 생존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현대의 발전된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까닭도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도구에 관한 내용인데, 도구를 사용한 것도 인류의 생존과 발전의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두 발로 걷기 시작한 인류는 손으로 무언가를 쥐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 상태의 돌이나 나뭇가지를 이용하다가 점차 사용하기에 편리한 도구를 의식적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 인류는 200만 년 전에 살았던 호모 하빌리스입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돌을 깨뜨려서 날을 날카롭게 세운 뗀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돌을 이렇게 깨뜨려가지고 날을 날카롭게 세운 뗀석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떼어낸 석기라고 해서 뗀석기라고 합니다. 뗀석기를 만들려면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원하는 모양을 떠올리며 어떻게 돌을 깨뜨리고
다듬을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또 돌의 종류에 따른 특성도 잘 알아야 합니다. 호모 하빌리스가 뗀석기를 만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뗀석기를 만들려면 먼저 망치 역할을 할 돌과 뗀석기로 만들 돌이 필요합니다. 망치돌은 단단하면서 손으로 움켜쥐기에 적당한 크기가 좋고, 뗀석기 돌감은 깨트렸을 때 날카롭게 잘 서야 합니다. 알맞은 돌을 고른 다음에는 망치돌로 뗀석기 돌감을 내려쳐 큰 조각을 떼어내고 요모조모 살펴가며 모양을 다듬고 날을 세워갑니다. 그러면 집게와 주먹도끼 같은 멋진 뗀석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또 이렇게 뗀석기를 만들다 보면 돌조각들이 많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 가운데 날이 잘 서 있는 돌조각은 훌륭한 글개가 되었습니다. 호모 하빌리스는 어느 정도 지능이 발달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돌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능, 그리고 그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해. 이렇게 떼서 쓸 수 있구나. 그 중에 나온 파편 중에 이런 건 글귀로 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가능했다는 거를 알 수 있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처음 만들어진 뗀석기는 집게와 주먹도끼와 글개 같은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아직은 정교한 뗀석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냥과 채집 생활에는 복잡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집게와 주먹도끼는 주로 동물을 사냥하고 뼈를 부수고 땅을 파는 데 쓰였습니다. 오늘날 괭이와 도끼, 망치처럼요. 또 글개는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자르고 식물을 채집할 때 쓰였습니다. 오늘날 낙과 칼 같은 도구였습니다. 이처럼 뗀석기는 자연 상태의 돌보다 훨씬 강력하고 쓸모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몸집이 크고 힘센 동물을 사냥하고 더 많은 식물을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동물 가죽이나 나뭇잎으로 손쉽게 옷을 만들어서 입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원시적이기는 하지만 비로소 여느 동물과 다른 인류의 역사, 곧 구석기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3페이지 그림을 보면 집게와 글게와 주먹도끼가 있잖아요. 이걸 보고 아이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 대충 상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보면 주먹도끼를 사용했다는 거는 이렇게 날카롭게 날을 세웠다는 건 분명히 동물을 사냥하는 데 사용했을 거고, 그 다음에 글개를 사용했다면 그 사냥한 동물의 가죽을 벗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 두 가지는 유추해 볼 수 있죠. 이 시대 구석기 시대는 사냥을 했구나. 그리고 가죽을 다듬었다는 건 그 가죽으로 무언가를 했구나. 옷을 만들어 입었겠구나. 이런 정도의 유추를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승배라고 되어 있는 이건 창에 가까운 건데요. 더 발달한 거죠. 그냥 돌로만 하지 않고 돌에 나무를 연결해 가지고 멀리 있는 동물을 좀 더 이제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했다는 건데, 그만큼 지능이 더 발달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아이와 한번 직접 아이 보고 읽어보도록 해보세요. 아이가 소리내서 읽어보고 여기에서 문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고,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표시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는 한반도의 첫 번째 인류라고 하는 17페이지부터 읽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를 아마 보게 되겠죠?